있어요. 뒤쪽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노광에 따라서 PR은 포집 PR과 네거 PR 두 종류로 구분이 되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 뒤에 잠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상액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없어지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게 이게 포지티브 톤 디벨롭, 네거티브 톤 디벨롭. 그래서 PTD 리지스트, NTD 리지스트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R은 포지 PR, 네거 PR. 현상액에 따라서 NTD 디벨롭, PTD 디벨롭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다 전공이 재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신소재인가요? 혹시 신소재 말고 다른 전공 하시는 분? 화학이나 화공, 물론 이제 일반 화학이나 이런 거 배우시고 요즘은 또 뭐 신소재라고 하더라도 다른 전공들도 듣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여쭤봤냐면 저도 이제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화학 기호 이런 부분들은 회사 와서 배운 거 또는 대학교 때 일반 화학 정도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좀 추가해서 배운 화학 관련된 뭐 유기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회사 와서 나름 독자적으로 또는 독학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다기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그거를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R이라고 하는 거는 리소그를 하기 위해서 광원이 필요한데 광원의 파장에 따라서 PR 재료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화학 구조상으로는 이와 같이 뭐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벤젠 고리 부분에 또 다른 어떤 우리 뭐 이것도 리간드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몰레큘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기능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폴리머로 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데 그 단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장이 제일 길었던 아이라인은 노볼라. 그 다음에 파장이 점점점 짧아져서 248 나노에 해당하는 KRF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폴리 하이드록시 스티렌이라고 하는 PHS 계열의 PR 소재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KRF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아까 이게 네거 PR이라고 해야 되겠네. 여기는 똑같이 이제 PHS를 썼는데 조금 좀 다르겠죠. 디벨롭먼트 현상액에 따라서. 그 다음에 ARF인 경우에는 주로 아크릴레이트가 들어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PR 머티리얼과 몰레큘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 광원의 파장에 반응하는 물질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돼야 그래서 ARF 이머전의 경우에는 KRF는 248 나노에서 반응이 돼서 뭔가 수용성으로 변한다든지 친수성으로 변한다든지 소수성으로 변한다든지 하는 그거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에 따라 바뀌냐면 광원의 파장, 광원의 에너지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면서 요 세 가지 노볼라, PHS, 아크릴레이트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노볼라 가장 파장이 길었던 시대에 아일라인 노광원, 아일라인 광원에서 주로 쓰던 PR 소재가 이렇게 노볼락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웨이퍼 위에서 이 PR 소재를 액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액체예요. PR 소재라고 하는 건 액체입니다. 근데 그 액체가 웨이퍼 위에 물을 붓듯이 한 포인트에서 부어서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웨이퍼 전면에 뿌려지는데 이게 단순한 물이나 이런 액체는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그 뭐가 뭐냐면 외부에서 나중에 스캐너라든지 광원에 의해서 반응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도포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우리가 이제 PR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안에 그럼 뭐가 있느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레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 광원에 의해서 반응이 돼야 되는 팩, 포토 액티브 컴파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속기기만은 뭐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그 폴리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면 이게 흐물흐물하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생각해 보면 쇠하고는 다르고 돌하고는 다르고 나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레진이라고 하는 폴리머, 레진이라고 얘기도 해요. 폴리머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있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거를 유동성이 있도록 만들어야만 웨이퍼상에서 플로우빌리티가 생겨서 이 뭐랄까 도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갖게 만드는 게 이 솔벤트입니다. 말 그대로 솔벤트는 용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R이라고 하는 거는 광원에 반응을 해야 되는 성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성분을 또 감싸주는 매트릭스가 존재를 하는데, 그 매트릭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웨이퍼 상에서 충분히 플로우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녹여서 플로우빌리티를 갖고자 하는 게 솔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레진과 이 아이라인의 이 노볼락 소재는 이 팩과는 하나의 컴파운드로 돼 있는 게 많아요. 이게 따로따로 그냥 섞여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뒤쪽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아이라인의 노광원 시대 때, 광원 시대 때에는 이와 같은 벤젠 고리 링에 OH, CH2, CH3를 폴리머로 하면서 거기에 아이라인 광원을 받아서 뭔가 이 성능이, 특성이 달라지는 영역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팩으로 합쳐져 있다. 그게 솔벤트에 녹아 있다. 그래서 그 녹아 있는 거를 웨이퍼상에서 그 코팅을 통해 가지고 도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 아이라인의 뒷장도 있겠네. 요게 이제 노볼락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라인의 반응이 돼야 되잖아요. 아이라인의 액티베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 액티베이션이 되는 부분이 이 NQD다. 여기 뒤에 보면 여기 그 왼쪽에 그 그래프를 보면 DNQ라고 되어 있는데, 이 DNQ가 NQD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읽기도 힘든데, 여기 보면 퀴논, 그 다음에 디아자이드, 저도 이제 이런 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디아자이드 그 다음에 요 N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면 DNQ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하게 하면 NQD인데 뭐 동일한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이라인 광원이 요 NQD에 맞게 되면, NQD에 익스포즈가 되면, 이 NQD는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잘 보시면 NQD가 부분이 O로 더블 그 본딩을 하고 있고 N도 더블 본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라인 광원을 익스포즈가 되면 이 오른쪽 위에처럼 OH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요 위처럼 광원을 받아서 N2가 OH로 바뀌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상액, 디벨롭먼트에 녹는다라는 뜻이에요. 인크리스가 여기서 디솔루션 레이트가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 그래프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DNQ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이라인 광원에 의해서 뭔가 녹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변화가 되는데, DNQ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녹는 양이 많아진다라는 게 이 위쪽 그래프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반대로 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라인의 반응이 안 되면, 아이라인의 노광만 안 되면 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이라인의 노광이 된 부분과 노광이 되지 않은 부분이 나중에 현상액에 넣었을 때 노광이 된 부분은 다 녹아나가고, 노광이 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이거는 그 현상액에 녹지가 않아서 남는 거지. 그래서 패터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라인은 노볼락인데, 노볼락에 아이라인에 반응을 하는 DNQ 또는 NQD가 있어서 광원에 반응을 하거나 반응을 하지 않아서 현상액에 녹고 녹지 않는 걸 구분을 통해서 이 PR이 패터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점점점 작은 그 패터닝을 하려면 광원의 파장이 낮은 걸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KRF가 248 나노라고 했는데,
이거 248나노의 기존의 아이라인에서 쓰던 노볼락과 DNQ의 컨비네이션에 해당하는 PR을 쓰려고 하다 보니 문제는 248나노의 이 빛이 흡수되는 걸 보니 248나노에서의 흡수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물을 통과하는데 이 광원이 들어갔는데 이 물에서 흡수가 되지 말고 저 밑에까지 투과가 돼야만 저 PR의 밑에 있는 부분도 녹고 안 녹고가 구분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248 나노의 광원을 쏘여줬을 때 이 노볼락과 DNQ라고 하는 이 그 PR은 중간에 아이라인 KRF 광원이 쭉 들어가다가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저 밑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흡수가 돼 버리니까 밑에는 노광을 하기 위한 아까처럼 솔루블 할 거냐 인솔루블 할 거냐의 구분이 안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럼 248 나노에서 248 나노의 광원의 파장을 갖는 KRF 광원에 주로 반응할 수 있는 폴리머 PR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 아까 얘기했던 그 폴리스티렌 폴리하이드록시 스티렌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PR이 새롭게 개발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광원의 파장과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은 흡수도인데 이 248 나노가 이 노볼락에 비해서 흡수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PR을 도포를 하고 나서 코팅을 해서 도포를 하고 있을 때 위에서 광원을 쏘여줬을 때 계속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잠깐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RF 노광이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얘기드린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쫙 들어와야 여기서 이렇게 패터닝을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들어와야 나중에 디벨롭을 하게 되면 여기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쭉 오다가 여기서 흡수가 되고 여기서 흡수되고 여기서 흡수되고 중간에 흡수도가 다 크게 된다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 광원을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PR이 그냥 남는 거예요. 여기서 흡수가 다 되다고. 그런데 이 PHS라고 하는 248 나노에서 반응을 하는 이 PHS라고 하는 이 그 포토레지스트 PR 소재는 248 나노에서 흡수도가 적으니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현상액에 넣었을 때 여기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겠지만 KRF 리지스트, KRF PR에 있어서는 아이라인하고 달리 248 나노에서의 흡수도가 작은 PHS PR 소재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현재로는 파장에 따라서 파장이 제일 작은 그 광원이 지금 EUV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굉장히 비싸다라고 얘기는.